안녕하세요. 민티제 팍입니다. 오늘은 유명 아이돌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추천한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소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사시는 분들께 눈으로 읽지 마시고 귀로 편하게 책을 읽으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책 제목은 내게 무해한 사람. 제목만 보면 무해한 사람이라니 마치 평화롭고 해가 될 것 없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다. 처음엔 그냥 일상적인 소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책을 넘길 때마다 그 평범한 제목이 점차 섬뜩하게 다가왔다. 이 책의 주인공은 유나라는 여성이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인 유나는 외적으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처럼 보인다. 일은 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연애도 평탄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나 자신은 깊은 곳에서 점점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그 고통은 무해한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착한 사람이라며 별 문제 없이 넘기지만 유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해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불편하고 괴로워졌다. 유나가 그 불편함을 실감한 첫 번째 순간은 민주와의 대화에서였다. 민주가 유나에게 너는 너무 완벽해. 다들 네가 좋아할 만한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유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민주가 자신을 이상적인 여성, 모두가 좋아할 만한 친구로서 본다는 것을 의미했다. 순간 유나는 그 말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때까지는 자신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잘 알지 못했다. 민주가 말한 완벽함 속에는 유나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는 들어있지 않았다.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모두가 바라는 무해한 사람의 모습만 있었다. 유나는 점차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게 되고 그 질문은 더 큰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사건은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중요한 회의에서 유나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의견을 내지 않고 상사의 의견에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회의가 끝난 뒤 유나의 내면에서는 커다란 불안이 밀려왔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그녀는 매번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행동해왔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 순간부터 유나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과연 무해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그저 사회적인 기대에 맞추기 위한 방어기제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유나는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과 욕구들이 폭발할 순간을 맞이한다. 그 전환점은 지민과의 만남에서 일어난다. 지민은 유나의 과거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유나에게 준 상처는 단순히 헤어짐 때문만이 아니다. 처음에 지민은 유나에게 깊은 애정을 표현하며 관계를 시작했다. 유나는 그의 애정에 큰 위안을 느꼈고 지민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민은 점차 감정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변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유나는 그 태도의 변화를 뚜렷이 느꼈다. 지민은 자신에게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고 유나에게는 점점 더 무관심해졌다. 그럼에도 유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지민은 유나의 감정을 외면한 채 아무런 예고 없이 그 관계를 끝내겠다고 결심한다. 지민은 처음에는 유나에게 다가갔던 그 뜨거운 감정들을 점차적으로 멀리했다. 처음 몇 달은 여전히 그들 사이의 관계가 뜨겁고 감정이 넘쳐 흘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일상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 처음에는 바쁜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지만 유나는 점점 그 변화가 더 이상 우연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자로 시작해 점차 전화나 대면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그는 자주 다음에 보자라고 말하며 만나지 않기 위한 변명들을 했다. 유나는 그럴 때마다 그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를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의 무관심은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무시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지민은 이제 유나와 함께 있을 때도 이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의 말투와 표정,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예전과 달라졌다. 그녀가 웃으며 말한 농담에 대한 반응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다. 심지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그녀는 그의 반응을 기대하고 싶었지만 그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거나 무심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불안해졌다. 유나는 그 변화에 대해 스스로 계속해서 합리화하려 했다. 그냥 바쁜 거겠지, 지금은 일이 우선일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럴 때마다 점점 더 큰 두려움이 자라났다.
이 관계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쏟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유나는 몇 번이나 그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시도했지만 지민은 항상 피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나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괜찮아. 그는 그런 말로 유나의 불안을 덮으려 했지만 그 말들이 유나에게는 점점 더 큰 상처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매순간 지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가 다시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지만 그것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유나는 그가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느 날 지민은 유나에게 연락을 했다. 다른 일정을 이유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때 유나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히 바쁜 일정을 넘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녀는 그를 붙잡고 싶었다. 더 이상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싫었다. 그래서 그날 그녀는 그의 집 앞에 섰다. 차분하게 그러나 긴장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지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미안, 지금은 좀 시간이 없어. 나중에 연락할게. 그 말에 유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무너졌다. 그날 밤 유나는 그를 다시 한번 만나려고 시도했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지민은 그날 밤 유나의 기대와는 달리 아주 간결하게 그들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눈을 맞추지 않고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나, 나 지금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인 것 같아.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유나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왜, 지민? 우리가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잖아. 그게 아닌 거야?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민은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를 계속해서 멀리했다. 미안해, 유나. 이제 정말 끝이야. 그 말은 유나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녀가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감정과 노력들이 무너졌다. 지민은 어떤 이유로든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 순간 유나는 그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의 무정한 말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그 모습은 유나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슴속에 깊은 절망이 밀려왔다.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눈 그 차가운 대화는 그녀가 끝내 그 관계를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다. 유나는 지민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그와의 과거를 더 이상 되새기지 않으려 했고 그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지민은 그때와는 달리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자신감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의 고통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잠시 멈췄고 그 순간 유나의 가슴은 다시 요동쳤다. 마치 몇 년간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그녀를 향해 일제히 되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유나, 지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랑 얘기할 수 있을까? 유나는 그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민은 눈을 맞추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내가 너를 상처 입혔던 걸 사실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너한테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그냥 떠나버린 게 후회돼. 유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기 시작했다. 그가 사과하는 모습에 어느 정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라서 그 감정이 거세게 일어났다. 지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때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고 우리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그때 너한테 상처를 주면서 나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그가 그동안의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유나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내내 숨겨왔던 분노가 차올랐다. 그때 너는 나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떠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네가 떠난 후에도 나는 그만두지 않았어. 너를 이해하려고 내가 돌아오기를 바랐어. 하지만 내가 내게 준 건 오직 상처뿐이었어.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럴 의도는 없었어. 나는 내가 너무 괜찮아서
더 이상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없다고 느꼈어?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유나의 마음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아무리 후회하고 사과한다고 해도 그녀가 겪었던 상처는 그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 순간 유나의 감정은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다. 가슴 속에 쌓인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다. 너는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떠났으면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말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너는 몰랐잖아. 난 그 모든 걸 혼자서 견뎠어. 아무것도 몰랐던 너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미친 듯이 그리워했는지 알아?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눈물 한 방울 없이 감정이 휘몰아쳤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모두 폭발한 것이었다. 너는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때 그 상처로 인해 이제 너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더 이상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유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을 내뱉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때 유나의 마음은 명확하게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유나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억누름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그 결단은 단순히 지민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한 순간이었고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기로 한 순간이었다. 유나는 깊은 숨을 쉬며 지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이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유나가 지민과의 재회 이후로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해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억누르며 살아왔던 자신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마침내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지만 지민과의 마지막 만남이 유나에게 자신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유나는 그때까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직장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녀는 항상 착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갇혀 있었다. 그런 모습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배려와 수능은 점점 더 자신을 짓누르는 부담으로 바뀌었다. 결국 유나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허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지민과의 재회를 통해 그녀는 그동안의 억눌린 감정들을 마침내 드러내고 그 후의 삶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유나는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부정하지 않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 변화는 직장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유나는 이전처럼 상사의 기대나 동료들의 압박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불편하게 느꼈던 자신의 의견을 꺼내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회의에서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졌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무해한 사람이 아닌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다. 유나는 더 이상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며 남에게 맞추려 하지 않았다. 예전에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유나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유나는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 변화의 끝에는 유나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유나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 목표는 단순히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의 기대나 기준에 맞춰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유나의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그 결단은 그녀를 한층 더 자유롭게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유나는 이제 그 어떤 억압이나 두려움 없이 자신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나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에게 속한 것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짓눌려 살지 않았다. 내게 무해한 사람은 단순히 한 여자의 내면을 그린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마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유나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무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점차 그런 모습 뒤에 숨겨진 불안과 갈등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난다. 유나도 그랬다. 그녀의 변화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무해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준다. 지민과의 이별은 그녀에게 그 고통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고, 그 상처는 결국 그녀가 진짜 자신을 찾는 계기가 된다. 이 책은 우리가 억눌러온 감정과 욕구가 어떻게 터져나오고 그로 인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다. 유나처럼 우리도 모두 무해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그 감정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